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아침, 샤워실 문이 삐거덕 열리며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나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몸을 웅크린 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터였다. 의붓아들의 친구. 태준이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균열이 드러났고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전 아침이었다. 나는 이민호,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훈은 18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으로 그의 어머니 내 두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를 홀로 키워왔다. 그녀의 빈자리는 여전히 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지훈을 위해 버텨왔다. 매일 아침 나는 샤워를 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씻어내는 그 짧은 시간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날 문이 열렸다. 지훈의 친구 김태준이었다. 태준은 지훈의 절친으로 종종 우리 집에 들르는 18살 청년. 그는 키가 훤칠하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학교에서 만난 지 몇 년, 지훈처럼 활기차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를 태준아라고 부르며 가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곤 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샤워실 문을 열었을까? 지훈이 출근을 위해 먼저 나간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아, 삼촌. 미안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피하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나는 수건을 움켜쥐고 몸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45살의 내가 이런 감정을, 이 젊은이의 시선이 영혼을 흔들어대는 걸까? 나는 황급히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태준은 소파에 앉아 지훈의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태준아, 다음부턴 문 두드리고 들어와라.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네, 삼촌. 실수였어요. 지훈이가 아직 안 왔나 봐요. 그의 미소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가에 스치던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책상 위 서류가 눈앞에 흐려졌다. 왜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 나는 결혼 생활을 2번 했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숨겨왔다.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끌림, 남자들 사이의 시선 교환을 피하던 날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 직장, 이웃 모두가 정상한 삶을 강요했다. 그런데 태준의 등장으로 그 억눌린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태준이가 오늘 왔대요. 같이 게임하자고 하던데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는 내게 의부사들이지만
이미 피보다 가까운 가족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준비했다. 태주는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샤워실의 그 순간이 꿈처럼 되살아났다. 태준의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태준이 다시 집에 왔다. 지훈과 함께 공부방에 앉아 시험 준비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슬쩍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태준의 옆모습이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이 빨라졌다. 삼촌, 저녁 같이 먹어요. 태준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대학 입시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고, 태준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태준이는 항상 그래. 나한테만 털어놓는 친구야. 지훈이 웃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잠든 후, 태준이 부엌으로 왔다. 삼촌, 설거지 도와줄게요. 그는 싱크대 옆에 서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우리의 손이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태준아, 그날 일 잊어버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삼촌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내게는 폭탄이었다. 멋지다고? 45살의 내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달라졌다. 태준은 종종 지훈 없이도 집에 왔다. 지훈이 부탁으로 자료 좀 빌리러요. 라고 변명하며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의 삶은 내 상상과 달랐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저는 남자애들이 좋아요. 삼촌. 솔직히 말할게요. 어느 날 밤, 그는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공감이 피어올랐다. 나도 그랬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태준과 나는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스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마음은 오랜만에 젊어졌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지훈이 알면, 이웃들이 알면 한국 사회의 시선은 가차 없었다.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 한 번은 태준이 울면서 찾아왔다. 부모님이 제 친구를 의심해요. 제가 이상하다고.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남자의 몸을 안는 감촉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태준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이 이상한 거지. 나는 속삭였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내 과거, 젊었을 때 억눌렀던 감정, 결혼으로 피하려 했던 도피, 태준의 현재, 학교에서의 고립, 가족의 무관심.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지우는 대학에 합격해 기뻐했지만
나는 태준과의 관계로 괴로웠다. 어느 날, 지훈이 물었다. 아빠, 요즘 태준이랑 자주 만나?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지훈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이 비밀은 우리를 파괴할 터였다. 태준과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눈 쌓인 강변을 걸으며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삼촌, 이게 사랑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45살의 나에게 이 감정은 새로웠다. 오랜 세월 가족의 책임에 묶여 살던 내가 이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죄책감과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는 기숙사로 가고 나는 홀로 남았다. 태주는 그 틈을 메웠다. 그는 종종 밤늦게 찾아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한국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은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태준의 전화가 왔다. 삼촌, 부모님이 제 방을 뒤졌어요. 제 일기장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서둘러 그의 집으로 갔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태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태준이 나왔다. 얼굴에 멍이 들고 눈이 붉었다. 삼촌, 도망치고 싶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다. 밤강은 고요했다. 그는 내 어깨에 기대 울었다.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되어? 그의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태준아, 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이후 태준은 우리 집에 머물렀다. 지훈에게는 임시로라고 설명했다. 지훈은 의심스럽게 보았지만 받아들였다. 태준이 형편이 어려워. 아빠가 도와주네. 그의 순수함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지훈에게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밤마다 태준과 나는 속삭였다. 우리의 사랑은 조심스러웠다. 키스조차 어둠 속에서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태준은 대학 입시에 매달렸다. 그는 예술 전공을 꿈꿨다. 삼촌, 제 그림에 삼촌이 나와요. 그는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내 초상화가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나는 감동했다. 태준아, 내 재능이 빛나네. 하지만 그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한 번은 태준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태준이를 데려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태준이는 제 가족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갔다. 그날 밤, 태준은 절망했다. 삼촌, 제가 없으면 삼촌 인생이 나아질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있어야 내 인생이 완전해.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서울을 괴롭혔다. 지훈이 휴가로 집에 왔다. 그는 태준과 나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아빠, 태준이랑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가까워? 마침내 폭발했다. 저녁 식사 중 지훈이 소리쳤다. 태준이가 아빠를 좋아하나 봐. 그게 이상해. 방안이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지훈아, 앉아. 이야기할게.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과거, 태준과의 감정, 우리의 사랑. 지훈은 충격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울며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무너졌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이 깨질까? 며칠 후 지훈이 돌아왔다. 아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는 포옹했다. 태준이 형도 괜찮아. 그냥 적응할게. 그의 수용이 나를 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민호 씨. 그 젊은이랑 동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가을이 다시 왔다. 태준은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지훈도 함께. 세 사람의 미소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태준의 부모님은 여전히 거부했다. 너희 관계. 끝내 그들의 최후 통첩이 왔다. 태준은 고민했다. 삼촌, 제가 갈게요. 삼촌 인생 망치지 않을게. 나는 울었다. 아니야. 함께 싸우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한국의 법은 동성애를 인정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강했다. 시위, 상담, 대화. 우리의 여정은 고난이었다. 겨울 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태준과 나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삼촌, 제 부모님과 화해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과 헤어지라고. 그의 눈에 절망이 서렸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태준아,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내 말은 거짓이었다. 그를 잃는다는 건 내 삶의 끝이었다. 지훈이 도왔다. 태준이 형, 우리 가족이야. 부모님께 말할게. 그는 태준의 집으로 갔다. 긴 대화 끝에 태준의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았다. 왜 우리 아들을? 그녀의 질문에 나는 진심을 말했다. 사랑합니다. 태준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태준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날 우리는 합의했다. 태준은 우리 집에 머물며 가족 상담을 받기로. 상담소에서 우리는 감정을 나누었다. 태준의 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젊은이들, 힘들겠군. 그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희망이었다. 봄,
벚꽃 아래서 태준과 나는 산책했다. 삼촌, 이제 자유로워요. 그의 미소가 밝았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며 그는 예술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대담해졌다. 나를 모델로 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건 제 사랑의 증거예요.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삼촌, 이게 우리의 삶이야. 태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나는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 문제라는 이유로. 동료들의 속삭임이 나를 괴롭혔다. 가을, 지훈이 연애를 시작했다. 여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했다. 아빠처럼 진심으로 사랑할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태준과의 미래는,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구자였다. 겨울, 태준의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작품은 LGBT 테마였다.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 관객들은 울었다. 그의 아버지가 왔다.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태준을 울렸다. 나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았다. 내 사랑이 이렇게 열매를 맺다니.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이 우리를 보도했다. 중년 남성과 청년의 금기된 사랑.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우리는 거부했다. 우리 삶은 사적이에요.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새해 전야,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삼촌, 앞으로도 함께할까요? 태준의 질문에 나는 영원히라고 답했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듯 우리의 사랑은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27년, 태준은 졸업했다. 그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퇴직을 준비했다. 지훈은 결혼을 꿈꿨다. 우리의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태준의 부모님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늦었지만 미안해. 어머니의 사과가 우리를 치유했다. 하지만 내 안의 변화는 컸다. 45살에서 47살로 나는 더 강해졌다.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태준은 내 거울이었다. 그의 젊음이 나를 되살렸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 상담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태준의 말이 많은 이들을 구했다. 2028년 여름, 우리는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한국의 법이 변한 덕에 지훈이 증인이었다. 아빠, 행복해 보여. 그의 미소가 내 눈물을 자아냈다. 가을, 태준의 첫 개인전. 그의 그림 속에 우리의 여정이 그려졌다. 샤워실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태준아.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의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들. 축하해 지훈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시간의 강물이 흘러 2030년이 되었다. 태주는 이제 23살. 나는 50살. 우리의 사랑은 나무처럼 뿌리 내렸다. 갤러리에서 일하는 태주는 유명해졌다. 그의 작품은 국제 전시에 나갔다. 한국의 LGBT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나는 은퇴 후 카페를 열었다.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 그곳에서 태준과 나는 종종 손님들을 맞이했다. 지훈의 가족은 커졌다. 그의 딸, 우리 손녀 민준이가 태어났다. 그녀는 태준을 태준 삼촌이라고 불렀다. 삼촌. 그림 그려줘.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지훈의 아내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민호 씨. 태준 씨 덕에 지훈이가 밝아졌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감사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카페에 왔다. 민호 씨. 아직도 그 젊은이랑 그의 비아냥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태준이 부엌에서 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우리의 단합이 그를 침묵시켰다. 태준의 부모님은 이제 자주 왔다. 어머니는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태준아. 민호 씨 잘 챙겨. 아버지는 나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잘못했네. 이제 보니 사랑은 사랑이야. 그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위로였다.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로 갔다. 민준과 함께. 바다에서 태준이 민준을 업고 뛰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이게 바로 가족이었다. 샤워실의 그 충격적인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다니. 가을. 태준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시간의 사랑이라는 테마. 그의 그림은 우리의 여정을 담았다. 젊은 태준의 혼란, 내 중년의 각성, 우리의 결합. 언론은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상징.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초기 암이에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태준은 울며 안겼다. 삼촌. 포기하지 마. 지훈도 달려왔다. 아빠. 싸워.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화학요법. 수술. 태준은 매일 병원을 지켰다. 삼촌의 눈빛이 제 힘이에요. 그의 그림은 더 깊어졌다. 병실에서 그린 스케치가 내 회복을 도왔다. 민준의 그림, 어설픈 꽃, 이 나를 웃게 했다. 겨울. 나는 퇴원했다. 약해진 몸이지만 마음은 강해졌다. 태준아. 내 덕에 살았어.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다. 눈 속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민호 씨. 영원히 함께해요. 반지가 빛났다. 우리의 결혼식이었다. 가족들이 모였다.
지훈의 축사가 끝났다. 아빠와 태준 형의 사랑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2031년 봄, 나는 완치되었다. 카페는 더 번창했다. LGBT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태준의 책이 나왔다. 사워실의 기적,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자라요. 용기와 인내로. 여름, 우리는 해외로 갔다. 유럽의 도시들.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태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가을, 민준의 학교 축제. 태준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할아버지들처럼 나도 사랑할게. 그녀의 말에 우리는 눈물 지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은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가족 모임. 태준의 부모님, 지훈의 가족, 우리. 행복한 새해. 토스트가 올랐다. 2032년,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태준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1년, 뉴욕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기뻤지만 슬펐다. 가봐. 내 꿈이야. 헤어짐의 아픔이 다시 왔다. 공항에서 우리는 안겼다. 매일 전화할게. 태준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느낌이었다. 지훈이 위로했다. 아빠, 태준 형은 돌아올 거야. 민준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태준 삼촌 기다려. 나는 카페를 운영하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의 이야기가 나를 채웠다. 한 젊은이가 왔다.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나는 태준의 책을 주었다. 읽어봐. 희망이 될 거야. 뉴욕에서 태준의 소식이 왔다. 그의 작품이 호평받았다. 화상 통화로 그는 웃었다. 삼촌. 여기서도 삼촌 생각해. 하지만 그의 피로한 얼굴이 걱정이었다. 문화 충격. 고독. 그는 털어놓았다. 6개월 후 그는 돌아왔다. 뉴욕은 좋았지만 집이 삼촌 곁이야. 공항에서 안기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그의 변화가 보였다. 더 성숙해진 태준. 가을, 우리는 함께 전시를 기획했다. 두 사람의 시간, 내 사진과 그의 그림. 카페에서 열렸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 사랑, 영감이 되어. 하지만 건강 문제가 다시 왔다. 이번엔 태준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삼촌 없인 버틸 수 없었어요. 상담과 함께 우리는 산으로 갔다. 등산로에서 바람이 우리를 씻었다. 태준아, 내가 내 비디야. 겨울, 민준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태준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사랑이 제일 큰 선물이야. 그녀의 미소가 우리를 녹였다. 2033년 봄, 태준의 두 번째 책. 이별의 교훈, 뉴욕에서의 이야기. 성공했다. 우리는 기념 여행을 갔다. 부산의 바다. 여기서 늙어가자. 태준의 말에
나는 그래 라고 답했다. 여름. 지훈의 승진. 그는 우리를 저녁에 초대했다. 아빠들 덕에 나도 강해졌어. 그의 말에 감격했다. 가을. 태준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손주 데려오렴. 이제 우리는 큰 가족이었다. 겨울. 눈보라 속 산책. 민호 씨. 사랑해. 태준의 속삭임이 영원했다. 2034년. 변화의 물결이 한국을 휩쓸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우리는 재등록을 했다. 이제 진짜 부부야. 법원에서 손을 잡았다. 뉴스가 되었다. 샤워실 로맨스의 주인공들. 태준의 갤러리가 생겼다. 서울 중심에. 그의 작품은 LGBT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매니저 역할을 했다. 삼촌. 내가 최고야. 그의 칭찬이 일상이었다. 지훈의 가족은 더 커졌다. 두 번째 아이. 아들 준호. 민준과 함께 집은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그들의 호기심이 우리를 점개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금기의 사랑. 플래카드가 우리 갤러리를 둘러쌌다. 태준은 두려워했다. 삼촌. 문 닫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맞서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인권이에요. 태준의 연설이 방송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단체, 연예인들. 시위는 평화로 끝났다. 우리의 용기가 변화를 불렀다. 여름.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산. 별을 보며 옛날을 회상했다. 그 샤워실. 운명이었어. 태준의 말에 웃었다. 가을. 민준의 졸업식. 그녀는 예술을 전공했다. 태준 삼촌처럼 되게. 그녀의 꿈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 태준이 피아노를 쳤다. 그의 멜로디가 사랑의 노래였다. 2035년 봄. 나는 55살. 은퇴 생활을 즐겼다. 카페는 지훈이 이어받았다. 아빠의 유산이야. 태준은 국제상 수상. 이 상. 민호 씨에게 바칩니다. 그의 수상 소감이 눈물을 자아냈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에서 모두 모였다. 바다에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가을. 태준의 새 전시. 가족의 색채. 우리 모두가 모델이었다. 겨울. 새해. 불꽃놀이 속. 영원히 함께. 2036년.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왔다. 태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태준아, 용서해줘.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에서 태준은 무너졌다. 엄마, 사랑했어. 나는 그를 안았다. 상실의 아픔이 우리를 더 가까이 했다. 태준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했다. 내 어머니, 너희를 축복했어. 그의 변화가 놀라웠다. 지훈의 도움으로
우리는 추모 전시를 열었다. 태준의 어머니를 기리는 그림. 모성의 사랑이라는 테마. 관객들은 울었다. 여름. 우리는 산으로 피신했다. 자연이 치유했다. 삼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준의 미소가 돌아왔다. 가을. 민준의 첫 연애. 할아버지들처럼 진심으로 그녀의 고백에 조언했다. 마음 따라가. 겨울. 가족 모임. 준호의 첫 크리스마스. 선물이 쌓였다. 2037년 봄. 태준 27살. 나는 57살. 그의 에너지가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자서전을 썼다. 시간을 넘어선 사랑. 출간 즉시 히트. 여름. 해외 투어. 책 사인회. 팬들이 감사해요 라고 했다. 가을. 지훈의 승진 파티. 아빠들 덕분이야. 겨울. 눈 속 데이트. 아직도 설레네. 2038년. 절정의 해. 태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사워실 이후. 우리의 삶을 담았다. 칸 영화제 수상. 이건 우리의 승리야. 태준의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나이 들매 현실이 다가왔다. 나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다. 삼촌. 내가 업어줄게. 태준의 장난이 웃음을 주었다. 지훈의 아이들. 이제 청소년. 민주는 아티스트. 준호는 운동선수. 할아버지들. 멋져. 그들의 칭찬이 보물. 가을. 대형 전시. 태준의 회고전. 20년의 여정. 겨울. 결혼 10주년. 작은 파티. 사랑해. 영원히. 2039년. 은퇴의 시간. 태준도 갤러리를 접었다. 우리는 시골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정원 가꾸기. 책 읽기. 이게 천국이야. 가족들이 방문했다. 지훈의 은퇴 파티. 아빠들. 선배야. 2040년 봄. 60살 생일. 태준이 서프라이즈 파티. 민호 씨. 아름다워. 여름. 손주들의 방학. 집이 활기찼다. 가을. 책 두 번째 판. 여전히 사랑 중. 겨울. 별빛 아래. 그날 이후. 모든 게 아름다웠어. 2041년. 결말의 빛. 태준 36살. 나는 61살. 우리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용기의 이야기. 마지막 가을.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태준아, 고마워. 내 손을 잡으며. 그는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영원해. 그리고 평화로운 겨울. 눈이 내리는 그날.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영혼은 태준 곁에. 그는 울었지만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 삼촌. 지훈의 연설. 아빠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태준의 마지막 그림. 영원의 사워실.
그 안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빛났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시간 너머로